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밤에 라면 같은 짠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붓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얼굴이나 몸이 붓는 증상을 이제 부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종을 뭐 하나의 증상이지 뭔가 하나의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부종은 일종의 그 피부가 붓는 현상인데요. 이 부종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종을 어떤 질환의 증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 생활 습관에 의한 현상으로 봐야 될지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부종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일반인들에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또 치료를 해야 되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종을 치료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고 신체 전반적인 체액 균형을 맞추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콩팥 건강이 나빠지면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증상 중 하나가 몸이 붓는 것을 말하는 부종이다. 보통 부종은요, 염분과 수분이 우리 몸에 저류되면서 우리 몸의 조직에 체액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 몸에서 세포 외액 중에 혈관 내의 수분이 간질액강 쪽으로 빠져나가서 간질액 부분에 수분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엄지손가락 같은 것으로 조직을 이렇게 눌러보면 함몰됐다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를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는 종아리뼈 우리 전면부에 그런 부분을 눌렀을 경우에 더 특징적으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부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원인들에 따라 관련 질환이 달라지고 진료 과목도 달라진다. 문제는 부종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피로에 의한 것으로 알고 특별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종은 특정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 생활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비교적 흔한 얼굴이나 다리 부종 외에도 폐 부종, 복부 팽만 등 내부 장기와 연관돼 나타나는 부종도 있어 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보통 붓는다고 이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그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서 이게 몸이 좀 뿌듯하거나 이게 좀 타이트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뭐 생리적인 원인 아니면 자세 변화 아니면 생활 습관 변화 때문에 오는 정상적인 그런 상태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되게 이제 특발성인 부종 아니면 주기적인 부종해서 아주 특이한 그 질병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 10분 중에 1분 정도에서만 심장이나 간장, 콩팥 이런 데 그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콩팥에 의해서 원인이 되는 부종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단백질이 많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생기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염분이나 수분의 그 저류가 더 많이 증가되는 급성 아니면 또 만성 콩팥병인 경우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부종.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신장내과 전문의 강문수 과장과 함께 부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아마 이제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뭐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경우 가장 많이 흔하게 경험하셨을 만한 증상인데요. 저도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었던 날은 얼굴도 붓고 또 다리도 붓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종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바로 잘못된 정보나 민간요법 때문에 그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부종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부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실 분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 강문수 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좀 피곤한 날 아니면 혹은 장시간 일어서서 이제 뭐 녹화를 하는 경우는 다리도 붓고 뭐 얼굴도 붓고 그러는데요. 흔히 이런 걸로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몇 분 진료실에 찾아오셔서 뵙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런 분들은 뭐 몇 년 전부터 지금 뭐 조금씩 간헐적으로 부어오는다 그러는 분들이 있고 한 2, 3일 전 갑자기 부어왔다. 그래서 이제 진료실 찾아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많이 부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 오늘 이제 눈이 좀 많이 부었다 그렇게 하면 걱정하면서 이제 병원에 오는 그런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부종, 그 부기가 있으면 몸 안에 물이 차서 생긴다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소변을 보는 기능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 하고 콩팥내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맞는 생각이긴 한데 각각의 원인들로 보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종이 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몸이 다 붓는 걸 부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네. 부종은 신체 조직에 과량의 조직액이 포함되어 있는 국소적 또는 전반적인 상태로 촉지되게 부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생 기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몸의 이 모세혈관 부위에서 조직의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쪽에 동맥 끝단에서 보면 이쪽에 혈관의 정수압이 커서 이 부분에서는 체내의 혈관에 있던 어떤 내액들이 이 바깥쪽에 있는 간질 부분으로 빠져나가고요. 이 정맥 끝단으로 가면서 이제 정수압이 감소해서 이제 이 반대로 이쪽 간질 부위에 있는 수분이 이제 혈관 내액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왔다 들어가는 게 일정하게 되면서 간질 부분에는 일정한 수분이 유지하게 되겠고요. 네. 이때 작용하는 힘은 이 정수압과 이 안에 안팎에 있는 그 삼투압의 작용이 합쳐져서 이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힘을 스탈링의 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기전 속에서 혈관 내에 어떤 수분이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경우, 혈관 내의 정수압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영양이 부족해서 혐투압이 감소한다든지 해서 스탈링의 장력이 깨지면 혈관 내에서 간질액강으로 체액이 이동이 증가하면서 조직이 팽창하는 어떤 현상이 생기게 돼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이런 간질 용적이 2.5 내지 3리터 정도 이렇게 늘어나면 조직을 손으로 이게 눌렀을 때 함몰되는 소견이 보이는 부종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수분 중에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수분이 증가해서 이제 부종이 생긴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은 그 몸에 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부종도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수분 증가하고 부종하고의 발생은 연관성이 서로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떤 모든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 양과 질의 그 식사를 하는 분들은 아주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서는 어떤 많이 먹는다고 많이 붓고 아니면 굶었다고 해서 빠지고 뭐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는 대부분의 부종과 관련이 있는 세포 외액의 양이 매일매일 섭취하는 물이나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양과 내용은 다르지만 정상인에서는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변화되고 조절되는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 군데에 삼투압의 변화를 인지하는 어떤 장소가 있는데요. 삼투압의 변화가 조금만 생기면 바로 머리로 전달을 해줘서 머리에서 적절하게 수분과 염분을 조절을 해주게 해서 아무리 많은 물이나 염분을 먹더라도 세포 외액의 양은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세포 외액량을 결정하는 것은 삼투압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이는 얼마나 많은 물을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트륨의 양이 몸 안에 있느냐, 즉 나트륨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있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우리 소금 양에 따라서 세포 외액이 늘든지 아니면 줄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등장성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그 소금과 같은 양의 소금을 좀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세포 외액의 그 양만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아주 그 바닷물처럼 짠 음식을 좀 먹게 되면 삼투압은 올라가면서 그 세포 외액의 양은 이 화살표처럼 그림처럼 늘어나게 되는데 거꾸로 세포 내에 있던 물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진 들어간 그 소금물 외에 세포 내에 있던 그 부분까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세포 외액, 즉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양이 엄청 늘어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아주 그 낮은 나트륨이 들어있는 아주 싱거운 음식을 우리 먹게 되면 이 세포 외액도 물론 늘어나게 되겠지만 이때는 삼투압이 같이 감소하면서 세포 내액도 같이 늘어나고 이럴 때는 삼투압이 감소된 걸 우리 몸에 느끼면서 수분을 바깥으로 금방 배설을 하게 되고요.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주 짠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삼투압이 늘어나면서 수분을 우리 몸에서 더 잡아 끌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으면 그다지 그렇게 이제 부종이 생기지 않는 반면에 짜게 먹으면 더욱더 우리 몸에서 수분을 챙기면서 더 붓게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면 같은 그런 짠 음식을 먹으면 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가 염분을 많이 섭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갑자기 나트륨을 뭐 한 10g 이렇게 섭취를 하면 우리 몸은 소금이 들어왔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이 소금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배설을 하지만 네. 이 배설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인 시간차를 좀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 동안에 나트륨이 축적이 되고 나트륨이 축적이 되면 삼투압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삼투압을 우리 몸에서 줄이려고 수분을 몸에서 잠깐 잡아 끌어당기고 그러다 보면 세포 외액의 양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먹었네 하고서는 소금 섭취를 일시적으로 줄이면 네. 그 다음부터는 소금은 줄어들었지만 몸 안에서는 나트륨 소실은 아직 삼투압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이러면서 소금 소실이 나타나면서 삼투압이 감소하고 그러면 이제 세포의 그 수분을 우리 몸에서 제거해도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세포 외액량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세포 외액량이 늘어나 있는 이런 동안에 우리 몸은 부종을 약간 부은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부종을 우리가 생리적인 부종이라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질병 없이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호소하게 되겠는데요. 특히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하지에 체액이 몰리는 특정한 자세를 오랫동안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그 하지 부종하고요. 짠 음식을 밤에
이제 먹고 잔 다음 날 발생하는 부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이제 짠 음식을 먹고 나면 몸이나 얼굴이 붓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종은 뭐 계속 생겨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또 일시적으로는 뭐 이제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잘 커버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요. 네.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만약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손으로 눌러서 함몰되는 정도의 함유 부종이 생긴다면 한번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생리적 부종 외에 이제 어떤 질환에 의해서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어떤 질환에 의해서 부종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주로 만성적인 부종을 유발하는 심각한 질환으로는 심부전을 일으키는 여러 심장 질환, 또 네. 간경화를 동반한 간 질환, 또는 뭐 만성 신부전증이라든지 아니면 신증후군 같은 그 신장 질환 네. 등에 의해서도 전신적인 부종을 일으킬 수 있겠고요. 그 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존적으로 얘기하는 그 함몰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부종 등도 이제 호르몬 변화로 해서 생길 수 있고요. 또 면역력 저하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외에는 이해하진 못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약제 복용한 경우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소염 진통제를 먹었다든지 혈압약을 먹는 경우에서도 일부에서는 일부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오늘도 한번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한쪽이 국소적으로 부어왔다.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 이거는 암 진단을 이미 받은 분이긴 하지만 암 진단을 받기 전에 모르는 상태에서도 국소 부종을 발견이 된다면 이런 분들은 숨어 있는 암을 이제 발견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병적 부종은 다리나 눈두덩이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생길 수 있고요. 도로 다리나 이런 쪽에는 심장 질환에 의해서 좀 먼저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눈두덩이 부종은 콩팥 질환 초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진단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응급실에 그 부종 환자가 오면은 네. 이게 뭐 때문에 부종이 생겼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환자가 이렇게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환자가 이제 오실 때는 당연히 부어서만 왔다고는 하시는데 본인들한테 이제 그동안에 일어났던 상황을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각 증상으로 해서 반지가 과거보다 더 꼭 맞는지 아니면 신발을 신는데 좀 더 신기가 어려워졌는지 최근에 한 3, 4k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있었다면 먼저 이제 부종이 있구나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더 세심하게 이제 병력을 청취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요.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생겨 있는지 아니면 전신적으로 발생돼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발생되고 있는지 아니면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 신체 부위에서도 뭐 얼굴 쪽에서 눈가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아니면 다리 쪽에서 먼저 시작했는지를 볼 수도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체중이 많은 1.5kg 이상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 생리주기와의 관련성은 있는지 그다음에 이 혈압약 같은 약 복용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력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뭐 살이 쪘다 이런 거 느꼈을 때 이게 진짜 살이 찐 건지 아니면 부종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반지를 끼는데 과거보다 조금 더 꽉 끼는지 네. 아니면 신발을 신기가 좀 더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체중 증가가 갑자기 3, 4kg 이상 늘어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부종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그 부종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런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나요? 각각의 질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증상들을 갖고 있어서 그 별도의 그런 증상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폐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부전이나 아니면 콩팥부전 이런 경우에 있었는데 그럴 때는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그런 호흡곤란이 오래된 경우에는 손가락 마디, 비대가 있기도 하고요. 청색증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간장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복수가 있는 것 외에 황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혈관 양상의 어떤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질환의 경우는 대사작용이 떨어지면서 변비 또는 활동 감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하면서 체중 증가, 부종 정도, 부종이 있는 부위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 호흡곤란 등의 동반된 증상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종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첫째는 이제 함요 부종인지 아니면 비함요 부종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피부에 이제 부종이 관찰된 부위의 피부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함몰을 일으키는데 이 소견으로 부종의 정도와 형태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약 10초 정도 요 부어 있는 부분을 눌렀다가 뗀 후에 이 함몰의 깊이를 이제 재서 정도가 어떤지 그리고 이때 이제 이를 통해서 이 누워 있는 게 함몰돼 있는 게 그대로 유지돼 있으면 이때는 함요 부종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네. 피부 자국이 이제 눌렀었는데도 피부 자국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비함요 부종이라고 합니다. 함요 부종은 주로 세포 외액, 간질 부분에 수분이 많이 고여 있다가 우리가 누르면 수분이 옆으로 이동했다가 금방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비함요 부종은 보통 세포 내액이 수분이 많이 차 있는 경우로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함요 부종, 비함요 부종 확인 외에도 우리가 그에 보고 듣고 만지고 해서 부종을 일으킨 여러 원인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부종은 이제 질환이라기보다는 어떤 증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종이 어떤 질환 때문에 이제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우선 여러 질환들, 콩팥이나 간장, 심장 질환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기초 검사로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를 해서 단백뇨가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해서 빈혈 유무 또는 이제 각각의 간 기능, 콩팥 기능 아니면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갑상선의 호르몬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신비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고 그 외에 적극적인 검사로 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간이나 심장 쪽 기능도 확인을 해봅니다. 이런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 클루 단서가 이제 보인다면 네. 그쪽을 조금 네. 더 정밀하게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부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인 치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부어왔다 그러면 기능에 대한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투약을 하고요. 네. 그리고 혈압약에 의해서 이제 부종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되는 혈압약을 이제 바꿔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질환 치료와 함께 대부분의 부종 환자는 그냥 침상 안정만 시켜줘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우면 사지에 고여있던 체액이 심장 쪽으로 이동해서 심박출량이 늘어나고 그 결과 콩팥으로의 그 혈류가 늘어나면서 콩팥에서의 염분과 수분 배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한 그 염분 섭취 자체도 제한해야 합니다. 염분 섭취를 제한한다고 부종이 금방 쉽게 빠지지는 않지만 부종의 악화를 방지하고 이뇨제를 이 효과를 증강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 섭취의 제한이 이제 함께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일상생활에서 뭐 먹는 습관이라든지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데 어떤 습관들이 도움을 줄까요? 그러면 저녁 식사는 적게 가급적 일찍 먹고요. 네. 식사 후에 가능하다면 한 2시간 좀 지나서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 염분과 수분 제한을 위해서 저녁 식사에는 찌개나 국을 놓지 않는 게 아무래도 추천되면 좋겠습니다. 증상에 따라서는 나트륨 제한을 위해서 저염식으로 조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성인이 세끼 식사와 음료수, 커피 등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분이 평균 2,800ml 정도라고 하는데 소변량이 적고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하루에 한 1,500ml 정도까지 수분을 제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종이 있는 환자는 앉아 있거나 누울 때 다리를 높게 올려주는 게 좋겠고요.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가벼운 전신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부종이 심한 경우는 간헐적인 공기압박 기구를 통해서 팔다리의 혈액을 콩팥과 심장으로 순화시킴으로써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단 사우나나 온욕 등은 전신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피로감이나 무력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우나나 온욕 같은 경우는 뭔가 피로가 쫙 풀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종에는 좀 도움이 안 되나 보네요. 부종 자체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네. 탈수가 이루어지면서 혹시는 혈압 저하가 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콩팥 기능에도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 이후에 이제 수면을 취하고 또 이제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다리를 좀 들어 올려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 부종을 조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에 인터넷이나 그런 뭐 정보 공유하는 사이트들 보면은 뭐 붓기 빼는 방법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뭐 호박즙이 또 미용에 좋고 네. 붓기 빼는데 좋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인에 따라서는 어떤 국소적인 부종이 있을 경우 말씀하신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또한 호박즙이나 아니면 옥수수 수염차처럼 그러니까 이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품들이 있고 실제 이뇨 효과가 실험적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커피나 술 이런 것들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종이 있는 사람들한테 커피 많이 마셔라, 뭐 술 마셔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요법의 치료도 질환에 따라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종은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정확한 원인 진단을 찾아보고 나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원인 질환에 따르는 그 부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성 부종인데요. 심장에 어떤 문제가 부종을 일으킬까요? 심장에서 이제 펌프질이 잘 안 돼 갖고 피를 전신에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태를 심부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종이 잘 생기는데요. 이때는 우리 몸이 혈관 내에서 유효 혈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가 콩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혈액량이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탈링 장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심장성 부종은 어느 부위에 좀 잘 생기나요? 주로는 그림에서 보듯이 하지, 다리 좀 제가 그림을 그린다 그랬는데 네. 이상한 다리가 됐는데요. 다리인 거죠. 예, 네. 예, 다리입니다. 네, 이 다리에서부터 주로 부종이 먼저 생기고 얼굴, 배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돼 있고 되게 대칭적으로 생기고요.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신비대, 간비대가 나타나고 목 부분에 경정맥이 올라가서 목부의 혈관이 부어오르고 뛰는 것을 우리 관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간에 다뇨가 보여서 네. 야간에는 증상이 호전되지만 심한 경우일 때는 오히려 약간 눕지를 못해서 힘들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눕지 못할 정도로 붓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간질환에 의한 부종입니다. 이제 간질환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복수가 져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되거든요. 이런 그 복수는 간질환에 의한 부종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간질환은 부종이 복수가 먼저 생깁니다. 이유는 간이 섬유화증이 보이면 그림에서처럼 복수가 이제 생기는데 간의 정맥혈관에서 정수압이 늘어나고요. 또한 알부민 합성이 떨어지면서 혈중의 알부민이 감소하면 혈장의 삼투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배에서 간으로 들어가는 복강 내 혈관 압이 올라가면서 복강 내로 오히려 물이 빠져나가서 복수가 생기게 됩니다. 주로는 복수가 먼저 이제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다리, 얼굴 쪽으로 이제 부종이 진행되는 양상을 좀 보일 수 있고 특징적으로는 황달, 또 거미 양상의 혈관 등이 관찰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콩팥 질환 때문에 생기는 부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부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콩팥 질환에서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요, 소변으로 단백질 손실이 아주 심한 신증후군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질환과 콩팥 기능이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빠지는, 그래서 염분과 수분 배설에 장애가 있는 근만성 콩팥병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질환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 질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시간 관계에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또는 조금씩 아주 자주 보거나 아니면 야간에 주로 더 자주 보는 또는 그러니까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그런 소견들이 관찰되고요. 부종 발생은 주로는 그림에서 보듯이 주로는 눈이 부은 눈가에 거죠. 눈가에 부어 있는 거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얼굴 쪽이나 아니면 다리 쪽에 부종이 먼저 오고 심하면 우리 음낭수종이나 아니면 배폭수 이렇게 차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요, 만성정맥 부전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 부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기능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의 그 정맥혈관이 피를 심장으로 충분히 올려보내지 못하는 그 질병을 말하고요. 이때는 이제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보통 아주 건강한 다리의 혈액순환이 우리 일상을 활기차고 아주 즐거운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다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부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혈관의 문제인 건가요? 네, 그 하지정맥의 판막 자체가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하지정맥의 그 판막 부전 또는 만선정맥 폐쇄에 의해서 유발되고요. 그림에서 보면 정상 정맥에서는 이게 아래에서부터 혈액이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판막이 서로 닫혀서 네. 그다음에 뒤로 이제 역류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네. 이 부전증이 생기면 피가 올라갔다가도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서 일부는 위로 심장으로 피가 가지만 네. 또 많은 양의 피는 또 판막이 열려서 혈액이 이렇게 역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류하게 되면 네. 이제 주변적으로 이제 혈장이 빠져나가서 하지 부종을 일으키게 만들죠. 네, 이 판막이 제대로 된 역할을 이제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네, 다양한 원인이 설명됩니다. 네. 정맥의 탄력이 감소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해서
퇴행성 질환으로 주 보기도 하고요.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나 임신과 출산 등의 영향도 이에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나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하고요.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직업의 경우 혈액이 정체되는 현상이 심해져서 많이 발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피임약이나 약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죠. 이 약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약물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흔히 일으키는 약재로는 진통제류, 그중에서도 소염 진통제류가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을 저류시키면서 주로 일으키게 되겠고요. 네. 그 외에도 피임약이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혈압 조절을 위해서 쓰는 약 중에서도 아주 드물게 칼슘 차단제라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드물게 부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은 각각이 다 다르게 이제 다른 기전으로 염분과 수분의 저류를 초래해서 부종을 일으키긴 하는데요. 투약하는 가운데서 부종이 있는데 어떤 다른 원인을 찾아봐도 별다른 원인이 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약제 복용에 따른 부종은 아닌지 한번 의심하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특발성 부종입니다. 이 특발성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제 붙이는 이름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특발성 부종은 어떤 단일 질환군이 아니라서 이렇게 많은 원인들이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환자들이 누워 있을 때보다는 서 있는 자세에서 발생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관여된다고도 하고 또 모세혈관 자체에서 투과성의 이상이 의심된다고도 합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이뇨제를 사용하신 적이 많은 환자분들한테서 염분 배설이 오히려 감소돼서 발생한다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특발성 부종의 경우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주로는 젊은 여성, 한 20에서 40대 젊은 여성들한테서 얼굴과 손발의 부종을 호소하는 경우를 자주 관찰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젊은 여성들이지만 주로 생리주기와는 관련이 없고요. 하루에 누워 있을 때와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체중 증가가 최소 1.4kg 이상 벌어지는 경우, 그리고 서 있으면 다리 부종이 있으면서 체중 증가가 훨씬 악화되고요. 그리고 위장 증상으로는 배가 부풀어 오는 느낌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고 네. 얼굴, 발목, 손, 특히 이제 반지를 낀 손가락이 뿌듯해지면서 당겨지는 어떤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증상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이런 특발성 부종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진단은 반드시 이제 검사에서 혈장의 알부민 수치, 또 중심정맥의 압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어야 하고요. 네. 심장이나 간, 콩팥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게다가 부종이 월경 주기와 무관하다고 무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폐경전 여성의 주기성 부종하고도 구별돼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에 따른 부종 변화로 서 있는 자세에서 누운 자세에 비해서 연구에서 보면 나트륨 배설이 한 3분의 1로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나트륨 배설이 감소하면서 나트륨과 수분이 축적되고 따라서 누운 자세에서는 이뇨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한다면 우선 더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적어도 1.5에서 2kg 정도의 체중 변동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그 외에도 생리주기와 주야 간의 체중 기록이 도움이 되겠고요. 수분부하 검사 등이 있다고 하는데 시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뭐 부종을 좀 호소하는 여성분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남성분의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뭐 성별에 따라서도 이 발생 빈도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특발성 부종이라든지 주기성 부종에서처럼 호르몬 변동, 여성 호르몬 자체가 이제 여성들한테서 조금 더 원인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부종이 없는데도 부종을 느끼면서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만큼 좀 예민한 생리적인 부종 자체를 예민하게 느끼면서도 우리가 여성에서의 빈도가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종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주기성 부종이라고도 하는데요. 특발성 부종처럼 주로 젊은 여성에서 나타나고요. 네. 월경 전에 주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즉 월경 전에 손과 얼굴,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며 월경 시작과 함께 부종이 소실하는데 이는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수분 및 염분이 저류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란기에만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는 배란기 부종도 있어요. 네. 지금 뭐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는 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네네, 물론입니다. 상식이겠지만 염분 배설이 잘 안 되므로 아주 싱겁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고요. 네. 낮 시간이나 이른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누운 상태로 30분 이상 쉬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빨리 걷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비만이 있는 또 과체중이 있는 사람들은 체중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이뇨제나 부기를 뺀다고 하는 생약 성분의 약을 의사와 상의 없이 반복적으로 먹는 것은 삼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부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이제 부종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부종은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생리적인 문제와 질환에 의한 증상입니다. 앞에서 알아봤듯이 부종은 나트륨과 수분이 많이 저류되면서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생리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의심된다면 저염 시기를 기본으로 하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만 취해줘도 호전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고 반복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검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질환에 의한 부종을 감별하여 치료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문수 신장내과 전문의와 함께 부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30, 40대 여성 중에 80%가 부종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부종을 한 번씩 겪어봤던 건데 다행인 건 오늘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종이 있다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종이 이제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병원을 찾아서 원인 질환을 찾고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